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배움이 일자리다. 브라보 유얼 라이프.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기술의 가치와 일자리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한국폴리텍대학 AI 정책 전문가 조재희 이사장님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서지경 졸업생 두 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이사장 조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던 기자에서 코딩하는 개발자로 변신에 성공한 서지경입니다. 금융 IT 기업 뱅크웨어 글로벌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특별 게스트는 아마 우리 생생경제를 고려해서 일부러 이렇게 섭외를 해주신 게 아닌가 하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금융 IT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일을 하기 전에 경제 기자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2019년에 폴리텍에서 운영하는 하이테크 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아시아경제 신문사에서 인턴 기자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 미디어 문예 창작학과를 전공한 전형적인 문과생이었는데요. 네. 제가 당시에 전공 수업으로 기사 쓰기 수업을 듣고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첫 사회생활은 언론사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은 2년차 금융 IT 개발자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이렇게 진로를 바꾸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 시간에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분야, 특히나 언론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전문직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발을 들이면 진로 자체를 바꾸는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아예 그 분야를 떠나서 새로운 걸 배워서 취업을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즘 실제로 고용시장이 좀 이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일자리가 미스매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전공하고 자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불일치하기도 하고, 네.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하고 또 구인을 하는 쪽하고도 이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주로 이제 우리가 미스매치라고 하는데, 이 미스매치 현상이 최근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노동시장 특징 중에서 가장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심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분야의 이 IT 분야의 소프트웨어 인력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한 10,000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네. 이 인력은 양성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고용시장 불일치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올해 현상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서지경 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에서 기자로 이제 첫 번째 사회생활에 발을 들였다가 다시 이제 IT 개발자로 좀 진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인턴 기자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고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기사도 작성을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IT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턴 기자로 근무를 하면서 물론 정시 취업에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일을 할 건데 제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를 좀 더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코딩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이런 코딩을 꼭 배워서 IT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폴리텍 대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에서 대졸자들을 대상으로 한 10개월 과정을 모집하는 걸 보게 됐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반대하거나 그런 반응은 없었나요? 주변에서 이제 부모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특이한 공부를 더 한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네네. 제가 이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개발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육을 듣고 제가 취업을 하면서 개발자로 지금 일하는 걸 보면서는 교육을 참 잘 들었다고 하셨고요. 네. 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제 친구들은 주변에서 지금 배워놓으면 좋다고 추천을 해줘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개발자로 일하는 친구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약간 어찌됐건 솔직한 경험담을 얘기를 해준 거네요. 진짜 좋다 한번 배워놓으면. 네. 그 부모님께서는 설마 교육을 받는다고 취직이 금방 되겠어라고 약간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자,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출연하셨던 졸업생 분들이 다 이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실 때 사실 결심은 했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실제로 우리 서지경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정말 힘들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실무 영역에 있어서 대학의 학부생의 몇 년의 과정을 10개월로 압축해 놓은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쉽진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동기들도 밤 10시까지 남아서 과제를 하는 일이 많았고요.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그런 저희를 격려를 해주시고 책찍질도 해주시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극복할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론은 큰 줄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고 실무와 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현직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직접 강의를 해주셨는데 특히 AI 스타트업 대표님이 직접 나오셔서 AI에 대한 수학적 접근법에 관해서 강의를 해주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항상 들을 때마다 이 부분이 가장 메리트인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인 대학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깊이 있는 그런 학문적 소양이 깊으신 교수님들도 많으십니다만 폴리텍 대학의 가장 강점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현업에서 이미 좀 실무적인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 또 강의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이 정말 메리트로 다가올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교육기관에서 기본 배우고 취업한 다음에 이제 그 직장 소속 교육원 통해서 이제 같은 부서의 선배로부터 일을 배우는 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 이제 일하는 일터에서의 순서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특히 우리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과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이제 기술 교육을 하나 더 하면은 바로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직업으로서 이제 쓰여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어제 강서 캠퍼스에 잠시 다녀왔었는데 거기 하이텍 과정이 있더라고요. 거기 어제 가니까 학생이 딱 한 명 남았더라고요. 20명 학생 중에서 한 명 남은 이유가 물어보니까 다 취업을 하고 한 사람 마지막 남아서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학부 과정에서 다른 전공을 했더라도 그 전공의 특징을 잘 살려서 저희 폴리텍에 와서 이제 AI 기술 교육을 여기 접목을 시키면은 바로 실무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아까 서지경 졸업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좀 이제 수업 시간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렇게 많기는 하고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걸 배우고 이걸 할 의향만 있으면은 저희 폴리텍에 오시면은 하이텍 과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폴리텍 하이텍 과정이 서지경 씨가 나온 이제 분당 융합기술원은 도시명 이제 그런 과정을 하는 데 있고 전국 24곳에 과도 많이 있습니다. 한 52개 학과가 지금 개설되어 가지고 대학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1년 과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자주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폴리텍을 이게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나 그 직업하고 이게 잘 매치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1년 정도 배우게 되면은 다양한 과목을 배우게 되면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몇 개만 그 학과를 좀 예시를 들어주고 싶은데요. 3D 제품 설계, 항공 MRO, 스마트 금융, 의료공학, 데이터 융합 소프트웨어, 전기 에너지 시스템, AI 엔지니어링, 전기전자 제어, 그 다음 2차 전지 융합,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소재 응용, 출판 편집 디자인, 데이터 분석, 스마트 팩토리, IoT 정보 보안.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전문 교수님들이 누구나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 한 2년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와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 졸업생이 오늘 우리 서지경 졸업생이 그 중에 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단어가 좀 어려워서 안 와닿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 뭐 가장 IT 쪽이나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분야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그 신기술을 거의 1년 내로 압축해서 타이트하게 배우기 때문에 사실 과정이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밀도 있고 깊게 빠르게 좀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서지경 씨께서는 이 수업 들으면서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지 뭐 기억 남는 프로젝트나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기업 현장에서 쓰는 IT 개발 장비를 활용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거나 리조트 사이트를 만들거나 물론 웹사이트를 많이 만들기도 했지만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기사를 대신 써주는 기사버 서비스였습니다. 제가 인턴 기자를 할 때 아주 간단한 기사는 프로그램이 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AI 프로그램을 직접 공부를 하면서 그 해당 서비스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완성도는 높지 않았지만 제가 글을 써봤던 경험을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경험이 굉장히 뿌듯하고 성취감이 컸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기자 생활을 또 해보셨기 때문에 관련 일을 해서 더 좀 성취감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뭐 AI가 요즘 워낙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를 써주는 AI 기사봇이 있을 거란 생각은 저도 못 해봤는데요. 요즘 뭐 재미있는 AI 기술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사를 쓰는 것은 우리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걸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기사가 될 것이라고 금방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소설도 써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 쓰는 건 아니고 작가가 전체 플롯을 구성을 하면은 AI가 이것을 도와서 협업을 해서 쓰는 건데 네. 지난 8월에 보니까 그분 소설가 김태연 씨가 국내 최초 AI 소설 단행본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AI가 7년간의 습작 끝에 작품의 한 90% 이상을 창작을 했답니다. 네. 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AI의 초상화로 유명한 렘브란트 작품 한 340여 점을 학습시켜가지고 렘브란트 특유의 붓질과 화풍을 모사해 새로운 초상화를 그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렘브란트의 명암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마 우리 달력 같은 데 많은 그림을 봤을 겁니다. 그런 네네. 걸 모사하는 것이 AI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전번에 또 앵커 AI가 나와서 이 얘기도 저희가 깜짝 했었죠. 놀랐던 적도 있죠. 그다음에 저희 분당 윤기원에 제가 한번 그 학생을 만나본 경우인데 저희 학생 중에서 원래 작곡을 한 학생이 작곡 프로그램을 졸업 작품으로 AI하고 해서 협업해가지고 만든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전 분야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AI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리고 워낙 재미있는 기술들이 뭐 많이 매번 생겨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사람의 일자리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항상 어떤 사람의 일자리라던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든지 이 인간의 일자리를 오히려 기계가 대신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항상 나오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의 일자리를 도와서 일자리 자체는 이때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은 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하는 뭐 노동이라든지 이런 반복적인 노동 이런 일자리들은 거의 없어지는 거고 네. 좀 감성이 방금 말한 감성이 풍부하거나 이런 일자리들은 또 AI가 이렇게 같이 협업하면은 훨씬 또 그 내용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의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네. 가령 예컨대 뭐 회계사라든지 스포츠 경기 심판, 모델 제빵사, 부동산 중개사 등이 주로 대체될 AI에서 로봇에 의해서 대체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치과 의사라든지 영양사, 헬스 트레이너, 초등교사, 소방관 등은 대체될 가능성이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정치인은 대체 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정치인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또 대의기국이니까
때문에 또 그런 건 또 그대로 유지한답니다. 네. 사람들의 바람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뭐 AI 기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문과 이과로 정말 딱 양분했을 때 문과보단 이과 쪽이고 이거 IT 개발 쪽도 이과 쪽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서지경 씨께서는 분명히 문과 쪽을 전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문과 출신이라 이과라는 말만 들어도 좀 약간 겁도 나고 사실 수학도 진짜 싫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코딩 배우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뭔가 수학과 코딩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코딩에는 좀 더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이기도 하고요. 요즘엔 또 코딩 교육이 초등학생들도 듣다 보니까 네. 초등학생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코딩의 수학적인 능력이 필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또 금융 개발자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물론 통계 쪽이나 AI 쪽은 수학적인 능력이 중요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네. 누구나 코딩을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코딩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저는 지금 금융 IT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금융 IT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K뱅크, 카카오페이, 롯데카드와 같은 국내 유수 금융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는 2010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IT 회사다 보니까 매년 평균 60%의 성장을 하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네네. 저는 그런 회사에서 회사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금융 차세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어떤 개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첫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라는 곳에서 적금 상품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OK저축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팀에 투입이 되어서 어떤 금융 용어로는 여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대출 상품 신청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기술인 공제에서 업무를 했을 때 적금 상품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현재 그 시스템이 운영에 들어가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걸 보면서 신기하면서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내가 공부했던 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참 신기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서지경 씨도 정말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기자가 됐지만 또 다시 IT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이제 금융 IT 개발자로 이제 새롭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물론 개인적인 노력도 물론 굉장히 대단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 취업 준비생들이 원하는 직업군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난 한 5년 전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대에는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재능을 가진 복합 인재가 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추가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맞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학교에서 학문을 분야를 아카데믹한 분야에서 한 사람도 저희 폴리텍 하이텍 과정 같은 데서 다른 기술을 이렇게 접목해서 하나를 더 덧붙이면은 급변하는 이 기술 발전 시대에 새로운 직업에 대응해 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취업에서 잘 안 되시는 분들, 자기 전공에 과거에 이 엘리트가 적었을 때는 한 가지 전공만 가지면은 어떤 직업이든지 가능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면은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지금은 자기 전공 플러스 다른 기술 하나를 접합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네. 거의 취직이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끝으로 졸업생께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IT 개발자로 취업을 취업을 원하고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뭐 내 전공이 아닌데도 전공을 바꿔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 분들께 이제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문과생이 갈 만한 직무에서 기업들은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해서 취업이 참 어려운데요. 개발자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개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장 가능성을 보고 신입을 뽑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과생인 저도 이렇게 개발자로 일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취업이 어려워서 많은 고민이 있거나 어떤 개발자에 관심이 있는 문과생이라면 저를 보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한국폴리텍대학 조재희 이사장님 그리고 서지경 졸업생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